최근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면서 개발주들이나 레버리지 ETF를 싸게 주워가지고 반등에 수익 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은 되게 애매해졌거든요.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 올라갈지를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올라타기가 애매합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이 구간에 쓴 현금이 너무 아깝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해지 자산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 하는데요. 주식이 애매할 때는 금이나 채권, 원자재 같은 해지 자산을 고려해 볼 수도 있거든요. 금은 최근에 연일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면은 채권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와 유사하게 나타낸 거고요. 빨간색은 TLT, 보라색은 TMF의 주가를 나타낸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제로에 있을 때는 채권이 가격이 지 맘대로 움직이거든요. 왜냐면은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가 변동을 함에 따라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할 때 채권 ETF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채권 ETF의 가격 역시 급등하게 되겠죠. 먼저 TL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국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를 모아둔 ETF입니다. 듀레이션이 17인데요. 이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만기까지 남은 기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쉽게 설명하자면은 금리가 1% 내리면은 TLT 가격이 17%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MF 같은 경우에는 TLT의 가격을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이고요. 그런데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오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경기 침체가 있어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한 거죠. 만약 경기 침체가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없었다면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이렇게 천천히 내리겠죠. 결국에 채권 ETF를 지금 매수를 한다는 뜻은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없이 내려오게 되면 시장금리도 계속 춤을 출 것이기 때문에 TLT 가격도 계속 춤을 추게 되겠죠. 그러면은 매매에서 수익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템포를 맞춰야 되니까요. 대신에 경기 침체가 없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관세 정책의 방향인데요. 관세 정책이 도입될 경우에는 경기에 부정적인 전망을 줄 거라는 거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거든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고 도지 부서를 만드는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쌓였기 때문이잖아요. 부채가 많을 때는 금리가 높으면 부담이 됩니다. 시장 금리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주식시장이 내려오는 동안에도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니까 트럼프가 주식시장 떨어지든 말든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상호관세를 90일 유예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트럼프의 행보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90일을 유예를 해주긴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관세 정책이 적당히 마무리가 되고 이 미국 경제는 아직 하드 데이터는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소프트 데이터만 좀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소비 심리가 만약에 살아나게 된다면은 증시 역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채권 ETF는 재미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장기 투자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뭐 손절을 하든가요. 근데 장기 투자로 갔을 때 채권은 딱히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10년 전에 TLT와 TMF 그리고 S&P 500에 1만 불씩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TLT는 9,500달러가 남았고 TMF는 2,690달러밖에 안 남습니다. 그 사이에 S&P 500은 3배가 넘어서 3만 달러를 넘게 되죠. 채권 가격이 많이 폭락해 있는 상태인데 이 시점으로 비교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가장 좋았던 2020년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도요. 5년 만에 TMF는 거의 2만 달러가 됐고 TLT는 14,600달러가 됐는데 이 기간에 S&P 500은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채권이 가장 높을 때에도 역시 주식의 수익률에는 이기지를 못했다는 거죠. 물론 채권과 주식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수익률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P 500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채권 ETF에 투자하는 목적은 시세 차익을 왕창 보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채권 ETF의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고 이때 팔아서 생긴 현금으로 그 당시에 폭락해 있는 현물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싸게 사면은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목적입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거나 채권을 장기 투자하거나 손절하기가 싫다 이런 리스크를 지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자만 받는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